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지키러 온 돌싱TV 사랑연구소 안소윤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래 기다려주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많으실 주제입니다. 바로 30, 40대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과 그 이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한국의 초혼 연령 평균 나이대는 20대였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30대로 바뀌게 됐고요. 현재는 30대에서도 점점 30대 중반으로 남녀 모두 초혼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연애하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또 가장 많이 이혼을 하게 되는 연령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바로 이 30, 40대의 연애부터 결혼, 이혼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 40대라고 제가 묶어서 말하긴 했지만 사실 30대와 40대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요즘 40대 그러니까 80년대생 분들은 처음으로 비혼이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던 연령대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40대에 결혼하게 되신 분들 중에서는 좀 비혼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들 혹은 애초에 자녀 생각이 좀 없으셨던 분들도 높으시고요. 또 반대로 이 30대 90년대생 분들이시겠죠? 조금은 더 결혼에 적극적이고 다시 초혼 연령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나이대예요. 그래서 이 30대 분들 결혼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이혼도 조금은 더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 들어오는 사건 기준도 그렇고 저희 이제 주변에 이혼 변호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90년대생 분들이 이혼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를 저희가 해요. 사실 이제 좀 결혼이 무르익은 나이 10년차 이상인 40대 이혼은 어떤 시대에도 좀 많았었지만 30대 아직 자녀도 어리고 사실 요즘 초혼 연령 평균이 30 초반이기 때문에 30대 이혼이라 하면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허니문 이혼에 가까운 굉장히 신혼 이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초창기 이혼이 많은데 요즘 90년대생 분들 소위 애지분들은 참지 않는다. 그래서 90년대생 분들 이혼 상담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저희들끼리 나누곤 합니다. 실제 통계로도 30대 신혼 이혼들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먼저 연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80년대 90년대생 분들이 어때요? 이분들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의 환경이 기존과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이라 하면 6, 70년대 어머니들에 비해서 이 8, 90년대생 여자들은 엄마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세대예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너무 일찍 결혼하지 말고 여자도 능력 갖추고 살아야 한다. 여자도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말이죠. 8, 90년대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행복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엄마, 아빠 같은 꿈을 꾸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좀 아무리 화목하더라도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혹은 나의 삶보다는 가족이 우선되었던 어머니들의 좀 씁쓸함을 안고 여자도 똑같이 공부할 수 있다. 능력을 갖춘 커리어 우먼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커리어를 탄탄히 하느라 결혼 연령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연령이 늦어졌으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 공부를 많이 하느라 늦어진 것도 있지만 또 연애할 시간도 많았겠죠? 첫사랑이랑 연애해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상당한 연애 내공을 갖춘 분들이 많다. 그래서 뭐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연애 상담, 뭐 결혼 상담, 이 연애가 과연 결혼으로 갈 거냐라는 상담들 사실 요 나이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소위 결혼 정년기가 예전보다 늦어지면서 좀 결혼에 대한 초조함을 가지고 연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연애 고수들이 이제 좀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생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혼이라던가 비출산에 대해 추세를 열었던 첫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연령 자체가 늦어지고 출산율이 내려간 게 좀 요 나이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졌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연애 쉽지 않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연애 고수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사전도 형성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좀 레벨에 맞춘 결혼이 이때부터 많이 보이게 돼요.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20대 분들이 조금은 더 전통적이거나 조금은 더 가진 게 없을 때 결혼을 했다면요. 이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의 학교, 서로의 직업, 서로의 자산, 서로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 상황까지도 알고 결혼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른들 보시기에는 좀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고 낭만적이지 않고 좀 덜 순수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결혼에 진심인 연령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철저한 계산과 낭만만이 아니라 숫자까지 더해진 이분들의 결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분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율은 낮지만 정말 더 굳은 결심을 하고 결혼에 이른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에 이루어진 결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치열한 고민 끝에 이루어졌고 따라서 조금은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이르신 분들은 정말 결혼에 진심인 분들이신 거죠. 이 결혼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또 하나의 위기의 큰 축이고요. 또 자녀의 양육하면서 생기는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성 문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으로 보여요.
첫 번째, 우리 30대, 40대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자아가 형성된 이후에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관 대립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차이에 따른 이혼, 이분들은 성격 차이가 이미 강고하게 형성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좁혀질 줄 알았던 간극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언제 터지냐? 경제적으로 좀 궁금해졌을 때. 요즘 또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고용 안정성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한참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부부 간의 격차 혹은 다른 부부와의 격차가 좀 많이 나게 돼요. 오히려 다른 부부 간에 혹은 내 옆집과 혹은 우리 남편과 부인 간의 사이에서도 주식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혹은 회사에서의 어떤 고용 안정성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퇴사라던가 혹은 사업의 성공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이 나빠지는 시기가 문제는 아닌데요. 나빠졌기 때문에 부부의 가치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가 부부 사이에 축복이 되기보다 불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부부 사이를 더 굳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걸 계기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주식 투자 실패라던가 부동산 레버리지를 강하게 했다가 부동산은 소유하게 됐지만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빚잔치라고 하죠. 서로 빚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요소 정도 30, 40대 분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또 반대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아지면서 한쪽이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거 나눠 써야 되나? 혹은 재산을 또 증여받고 상속받는 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이 증여와 상속분들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때 좋다. 이런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을 때 바람을 피면서 외도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30, 40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 돈이 투자처럼 돈으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바람 혹은 폭행처럼 좀 엄한 곳으로 나쁜 곳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또 특징이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즘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아직 40대 분들도 자녀들이 대학을 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미성년 자녀 때문에 참고 살기도 하지만 이 자녀들의 요즘 또 양육비 많이 들잖아요. 영유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학원비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리가 휘는 양육비를 감당하다가 또 경제적 갈등 혹은 이 자녀와의 양육 가치관 이런 과정에서 기러기 부부가 됐다가 헤어지신다거나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가치관 충돌, 아이에게 돈을 얼마나 쓰고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한 노후 저축은 얼마나 할 건지 이런 첨예한 이런 갈등들이 다 일어나는 게 30, 40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분들의 이혼은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안 맞는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고요. 또 안 맞는 이유에 대한 솔루션도 어느 정도 분명하세요. 혼인한 지 10년이 넘어가면 5대5의 기여도에 가깝게 재산 분할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10년 이상 혼인을 했다면 그리고 20년에 가까워질수록 5대5에 가까운 재산 분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체 자산이 오를 때 이혼을 좀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내가 반을 나눠 가지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좀 이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30, 40대 이혼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바로 전쟁 같은 이혼입니다. 이 부분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30, 40대는 이제 활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서 이혼도 정말 터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혼 숙녀 캠프라고 요즘에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도 보면 상당히 전쟁 같은 이혼을 하는데 나이대가 요 나이대 분들이 많으세요. 전쟁 같은 이혼 첫 번째입니다. 재산 분할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 30, 40대면 직장에서도 아직 돈을 한참 벌 나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결혼한 부부가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기를 맞았을 바로 그 나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은 적었는데 이 재산이 상당히 불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눠도 가져갈 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분할에 대한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 재산을 어떻게 가져서 갈 거냐. 특히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예전처럼 여자가 전업주부고 남자가 더 일방적으로 기여했다라는 시대가 아니라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많이 인정이 되고 애초에 맞벌이인 경우가 많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내가 가사노동을 했던 부분 육아를 했던 부분이 재산 분할에서도 기여도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대의 재산 분할은 이렇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회생 파산도 굉장히 많아요. 왕성한 경제활동의 이면에는 왕성한 투자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가 빚잔치라고 하는데요. 서로 빚만 있어가지고 하루라도 더 이자가 불지 않기 위해서 이 빚을 나누는 이혼 소송이 있어요. 이 재산 분할이 더 치열해요. 왜냐면 누가 이 빚을 떠안을 거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30, 40대 이혼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혼 연령도 늦어졌고 출산 연령도 굉장히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 40대면 아직 자녀가 10세 미만 혹은 10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 자녀를 데려가는 사람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도 양육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요. 가장 치열한 전쟁은 사실 재산보다 양육권에서 일어나요.
저희가 이혼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성사율도 높지만 절대 이혼 조정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바로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예요. 양육권은 그 자리에서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양육비는 물론 제3분할 측면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가사조사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아이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엄마랑 살지 아빠랑 살지. 이 과정에서 좀 아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필수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좀 부모님 사이에서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가사조사를 통한 아이의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이제 양육권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혼숙녀 캠프에서 보면 좀 재혼 부부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2시즌 중에 1시즌 정도는 재혼 부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재혼은 정말 비극이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이 30, 40대의 돌돌싱이 되는 사례예요. 한 번 이혼을 하시고 또다시 결혼을 하셨을 때 잘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지만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결국은 돌돌싱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이 30, 40대 분들 중에 봤습니다. 한 60대 되고 70대 되면요. 그냥 나 이제 수발 들어줄 사람 서로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좀 참고 사세요. 그리고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식들도 다 컸고, 근데 이 30, 40대 분들은 너무 살 날이 많이 남은 거예요. 창창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이랑 결국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고 사랑꾼이라는 말씀을 전 종종 드립니다. 사랑꾼이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모두 30, 40대 에너지가 너무 많은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혼을 했어도 두 번째 이혼을 감행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용기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돌돌싱이 가장 많이 빈출되는 영역도 이 30, 40대의 결혼에서 발생하긴 합니다. 30, 40대의 이혼이 전쟁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위자료 다툼입니다. 30대, 40대 분들은 아주 오래 묵은 갈등이 번진 경우도 있지만 정말 갓 생긴 이 갈등을 참지 않고 이혼하시기로 결정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정도 사유로도 이혼하나요? 라고 저한테 정말 많이 질문을 주세요. 이 정도 사유로도 하십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외도와 폭행이죠. 30, 40대 이혼은 굉장히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성격 차이인데요. 사실은 꽤 명확해요. 폭행, 외도 같은 명확한 사유, 혹은 경제적인 이유, 혹은 성적인 이유, 이렇게 크게 4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폭행이나 외도는 말할 것도 없이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법정 위자료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증거를 포착하거나 혹은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더 이상 참지 않고 신고 혹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요즘엔 정말 많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 차이, 그리고 성적인 차이도 예전 같았으면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2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참았던 경우가 많다면 요즘에는 이제 양쪽 모두 경제적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혼이 옛날만큼 주홍 글씨가 새겨지지 않는 세상이라는 인식의 변화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넜다라고 하면 바로 이혼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0, 40대 분들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30, 40대 분들 이혼 후에는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 40대 분들은 아직 한창 자기 개발이 가능한 나이시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30, 40대 애프터 디보스에서 가장 핵심은 나에 대한 사랑, 자기 개발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잠시 커리어가 중단되었던 분들, 혹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커리어에 집중하지 못하셨다가 오히려 이혼 이후에 더욱더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든 자기 현업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산이 형성되고 아무리 왕성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면 재산이 갈라지잖아요. 재산이 갈라진 상태에서 양쪽 모두 경제적 수준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노후 준비, 그리고 현재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서 소득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0, 40대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대비를 잘하고 이혼을 하셔야 되고, 이혼 이후에도 자산 관리 그리고 나의 커리어 개발을 굉장히 힘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성과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재혼을 하게 되시거나 새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긴 분들이 가끔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실 때가 있어요. 가장 많은 나이대가 바로 이 나이대예요. 비록 자녀가 아직 어리고 혹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정말 연애를 많이 하시고요. 자녀가 아직 어리다 하더라도 비양육자 혹은 양육자분들도 새로운 좋은 분들 만나서 사랑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직 외모적으로도 요즘 자기관리 너무 잘 되어 있으시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활동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활동도 많이 하신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뭐 돌싱글즈라던가 낯솔 이런 돌싱 특집 이런 곳에 봐도 요 나이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엔 자녀들도 자기가 나이 들 때까지 부모님이 재혼하지 않길 원하기보다는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알 수 있듯이 정말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님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요.
3, 40대 양쪽 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혼에 대해서는 후속편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 40대 분들의 연애, 결혼, 그리고 이혼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시기도 하고 가장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이대이다 보니 이혼도 굉장히 전쟁처럼 치열한데요. 전쟁의 목적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과거의 선택을 지키고 나의 자녀를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 전쟁의 목적을 알고 제대로 된 수단으로 싸울 때 상처가 덜 남는 이혼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나이대죠. 황혼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황혼 이혼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 형성이 많이 된 만큼 갈등의 정도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또 판례들이 집중적으로 바뀐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황혼 이혼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키는 평온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돌싱TV 사랑연구소 안소영 변호사였습니다.